이제 4장 배설들 할 건데요. 배설계는 이제 우리 배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콩팥,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콩팥에서 이루어지는 작용들이 있어요. 여과, 제흡수, 빈비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만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배설계는 앞에 있는 소화, 순환, 호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외울 게 적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크게 비중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우리 1, 2, 3, 4장에 있던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가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2 생명과학 시간 2장에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기관계 통합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조금 더 수월하니까 참 참고해 주시고요. 남은 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4월에는 이제 오늘 빼고 2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배설까지 끝낼 거고요. 다음 주는 우리 이제 7장이죠. 7장에 있는 이제 전기와 관련해서 2주 동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정전기하고 그 다음에 있는 전류 전압 저항까지 2장에 있는 내용까지 이제 절반 정도 나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초반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8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1학년부터 들었던 친구들은 예전에 한번 같이 들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끝났고 남은 우리 친구들은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제공 드릴 테니까 보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되도록이면은 수업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주 동안 보강 없이 시험 기간이라고 하니까. 자,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제 배설인데요. 이제 세포가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했잖아요, 그치?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산화탄소와 이번에 또 노폐물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노폐물, 뭔가 찌꺼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노폐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 이제 배설계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자, 1번 배설이란 건요,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요, 세포호흡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소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하는 기관이 배설계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보시면요, 노폐물은 크게 이산화탄소와 물과 요소 이렇게 생겨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제 소화하고 연결된 건데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탄수화물이나 녹말 같은 경우는요, 포도당이 생성됐었잖아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지방 같은 경우는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애로 분해가 됐었고, 단백질은요, 제가 단백질은 밑에다가 따로 쓰는데 얘는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포도당과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얘가 CHO,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아미노산은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얘에 질소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산에 분해된 산물들은요, 이산화탄소와 얘를 조합하면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H2O 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과 이산탄소가 노폐물이야. 그런데 단백질만요, 얘는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물도 있지만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라는 게 생겨요. 암모니아. 얘가 화장실 그 찌린내 있잖아요, 냄새 나는 거, 독성이 있고 우리 몸에도 안 좋단 말이에요, 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몸에 그나마 독성을 제거하는 형태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되고 분해를 해야 돼,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요소란 걸로 만들어요. 요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자,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됐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날숨을 통해 가지고 호흡기를 통해서 코로 배출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물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콩팥을 통해 가지고 오줌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물은 수증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수증기 형태로 코로에서도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코로 이렇게 하면요,
나오는 바람 중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이제 수증기도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두 종류로 나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코로도 나갈 수 있지만 수증기로 날숨으로 나갈 수 있다. 그다음에 오줌의 형태로 액체로 나갈 수 있다. 기체, 액체 모두로 나갈 수 있는 게 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보시면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시험은 요거 나와요. 단백질은요 암모니아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죠. 왜? 질소 때문에. 이 질소 때문에 질소가 암모니아가 바뀌어요. 자 암모니아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암모니아를 요소라는 독성을 제거한 형태로 바꿔주는 게 어디? 간이에요. 그래서 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요. 꼭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질소가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고요.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녹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아. 그래서 간에 가가지고 꼭 요소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요소의 형태로 우리 오줌에 섞여서 나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간으로 바뀌고 간에서 요소로 바뀐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밑에 있는 표 한번 보시면요.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의 공통된 노폐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이산화탄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호흡기, 날숨을 통해서는 수증기 형태로 밖으로 나가고 배설계에서는 이제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밖으로 나가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가 생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성이 강함으로 간에서 독성이 강한 약한 요소로 바뀌고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그래서 간에서만 동그라미 해놓고 요소에다가 밑줄 다시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처럼 이렇게 질소를 포함한 애들은요, 질소 노폐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프소 노폐물들은 꼭 어떻게 다른 형식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했던 노폐물과 배설에서는요, 이 단백질에 있는 암모니아,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암모니아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로 바꿔준다. 이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배설계 한번 볼게요. 배설계의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배설계는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가 콩팥이라는 기관이 양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 아래쪽에 콩팥이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뭐 이름은 그대로 콩과 팥처럼 생겨서 콩팥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콩처럼 생겼어요. 팥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콩과 팥이 있는 것처럼 생겼고 의학에서는 보통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된 곳이 오줌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주머니, 오줌보 있죠?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가 방광이에요. 오줌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방광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줌을 저장하는 곳이. 그래서 콩팥에서 양쪽에 있는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가지고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연결돼서 저장이 돼. 평소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쉬 마려울 때 오줌 그 요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건데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콩팥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콩팥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있거든요. 이게 네프론이라고 해요. 얘가 아까 전에 허파과리라는 수많은 작은 주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장, 콩팥 같은 경우는요. 수많은 단위체들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네프론이라고 해요. 네프론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말이 자 톨이라는 애가 있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보먼 주머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보먼 주머니와 연결된 이제 세뇨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설계에서는 얘네를 알고 계시면 돼요. 네프론,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 옛날에는 사구체라는 용어로 많이 썼고요. 의학에서는 사구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사자가 실사자, 구자가 공부자예요. 실 모양으로 감싸져 있는 모세혈관 덩어리를 사구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한글로 개정이 되면서 토리가 한글이래요. 영어 같은데 토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꽈리처럼 작은 공 같은 동그란 물체를 토리라고 한대요. 이게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 덩어리를 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혈관 덩어리고요.
모세혈관에서 이제 여가 돼서 뭔가 물질이 빠져나오는 받쳐주는 주머니를 보먼 주머니. 보먼이라는 사람이 찾아내서 보먼 주머니고요. 보먼 주머니에서 연결된 이제 오줌이 만들어서 나가는 세자가 간을 세자거든요. 그래서 간은 관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세뇨관이. 요 세 가지.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 요게 이 콩팥들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줌 같은 경우는요, 이 네프론,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을 거쳐서 오줌관으로 그 다음에 방광에 저장돼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오줌이 되겠어요. 오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1.5에서 1.7리터 정도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뭐 운동 중이나 여러분들이 되게 뭐 급하게 뭐 뭘 하고 있거나 했을 때는 요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좀 쉬고 있고 휴식 중일 때는 이제 요의를 느끼게 되죠. 배설기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콩팥 볼게요. 가운데 있는 그림. 콩팥 동맥으로 연결돼서 자, 콩팥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콩팥 동맥이 되겠고요. 그래서 콩팥 동맥. 요것도 이것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요. 콩팥하고 연결돼서 콩팥 쪽으로 들어가는 게 콩팥 동맥이에요. 폐동맥도 폐에 들어가는 게 폐동맥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가는 게 폐정맥이고요. 콩팥 동맥에 여러 가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 동맥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이렇게 실뭉치처럼 모세혈관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콩팥 동맥으로 들어와서 콩팥 정맥으로 빠져나가요. 이때 모세혈관 덩어리가 있는데 얘가 토리예요. 그리고 토리를 받치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받치고 있거든요. 얘가 보먼 주머니예요. 그래서 보먼 주머니 역할은요, 토리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노폐물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과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받아줘야 되지. 잘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치? 그릇처럼. 그래서 보먼 주머니처럼 이렇게 받아주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연결돼서 쭉 되는 세뇨관이 있어요. 그리고 세뇨관 주변에는 여러 가지 모세혈관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니까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콩팥 동맥이 들어오는 쪽이고요. 콩팥 정맥이 청소를 하고 나가는 혈관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세요.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름 되게 어려운데요. 네프론이라고 해요. 콩팥을 이루고 있는 단위체예요. 단위체. 세포 같은 단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꼭 한 세트로 돼 있어요.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 너무 이름 이상한 것 같아요. 네프론은 유럽어고요. 토리는 한글어고요. 보먼 주머니 뭐 영어랑 한글이 섞여 있고 세뇨관은 한자어예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좀 힘든데요.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 네프론이라는 단위체로 돼 있고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겠죠? 자, 밑에 한번 표를 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콩팥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고요. 쭉 넘어가서 콩팥 겉질과 콩팥 겉 속질에 네프론이 있다. 여기다가 밑줄할까요? 겉질은 바깥쪽 껍질을 말하는 거고 속질은 안에 있는 그 뭐 피부 같은 거 있잖아요. 안에 있는 그 채우는 물질을 속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겉질, 속질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겉질은 말 그대로 바깥, 속질은 안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두 네프론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네프론. 그럼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가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요.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 그래서 네프론이라고 동그라미 하시던지 이제 별표를 하시던지 꼭 체크를 해놓으세요. 다음에 보실 때는 꼭 네프론 위주로 보시면 돼요. 토리는요.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된 거를 토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말로. 보먼 주머니는요. 토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렇게 물질들이 여과되는 곳이에요.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세뇨관은요. 보먼 주머니에서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이고요.
이제 오줌이 점점점 만들어지는 관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위에 한번 그림 보시면 세뇨관들이 보먼 주머니 이후에 옆으로 해서 계속해서 쭉 이렇게 놔여져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뇨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이어져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집합관을 거쳐서 콩팥 깔때기가 뭐야? 이제 오줌을 모으는 깔때기, 그죠? 그래서 그렇게 깔때기식으로 해서 오줌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장처럼 굉장히 긴 세뇨관이 쭉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줌관, 방광, 요도는 뭐 그냥 보시면 돼요.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고요, 그냥. 그래서 오줌이 연결되는 관이다, 이동하는 관이다. 방광은 오줌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요도는 이제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1, 2, 3, 4, 5번, 6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배설에는 여기 나 앞에 지금 했던 콩팥 단위체인 네프론, 토리, 봉원 주머니, 세뇨관이 뭔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쪽에 나오는 오줌 생성 과정이 있거든요. 여과, 제우스, 분비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간다고 했죠. X. 이번에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요.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 지방도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단백질은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질소 노폐물인 요소까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질소 노폐물, 이제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를 이제 간에서 요소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암모니아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다. 암모니아 자체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소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3번은 O. 4번은요. 물은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거나 수증기 형태로, 콩팥에서는 액체 형태로 오줌으로 나간다. O가 되겠죠? 2번은요. A, B, C, D부터 보면요. A는 콩팥, B는 오줌관, C는 방광, D는 이제 요도가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E는 이제 모세혈관 덩어리, 토리가 되겠고요. F는 보먼 주머니, 그리고 G는 가늘고 긴 간들이 연결돼 있죠. 이게 세뇨관. 이거를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만들었어요, 그죠? 네프론이라는 단위체에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으로 돼 있어요. 자, 3번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을 오줌관, 보먼 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을 세뇨관,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친 구조, 토리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 보먼 주머니,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 요거는 요도가 되겠죠. 요도.
네프론을 구성하는 구조의 기호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 EFG가 되겠죠. 자, 5번은요. A는 뭐 바깥 껍질이니까 콩팥 겉질, B는 뭐 콩팥 속질, 그리고 C는 뭐 콩팥 깔때기, 예, 콩팥 깔때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깔때기처럼 모여가지고 오줌이 통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화살표로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6번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 네프론은 겉질과 속질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와 B에 있고요.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이제 깔때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C에 모인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한다. 66페이지 이제 오줌 생성 과정 5분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줌 생성 과정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배설계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만 공부하시면 돼요. 꼭 시간이 없다. 이것만 꼭 공부하세요. 나중에 자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줌을 생성하는 물질들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줌은 네프론에서 여가 제흡수 분비 과정을 거친다 돼 있죠. 여가라는 거는 뭔가가 걸러서 통과된다는 소리예요. 통과될 건 통과하고 큰 거는 걸러지는 거. 여기 여가가 되겠죠. 보통 정수기 같은 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오세요. 이제 콩팥 동맥을 통해서 피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섞여 있어. 이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공처럼 돼 있을까요? 모세혈관이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압력으로 이렇게 눌려지는 거야. 마치 짜는 것처럼, 그치? 이렇게 해서 수건 같은 거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짜면은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작은 애들이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쳐주는 게 보먼 주머니. 그래서 크기가 작은 애들이 빠져나오겠죠. 크기가 큰 애들은 안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애들은 빠져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포도당, 무기염류, 뭐 아미노산 이런 애들 되게 작거든요. 물까지 해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과라고 해요. 그래서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첫 번째 여과. 여과는요 크기가 작은 애들이에요. 밑줄 할게요.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5가지.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크기가 작은 애들이 이제 빠져나오고 나머지 큰 애들은 그냥 지나가요. 혈액 성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작은 애들이 빠져나왔어요. 그 중에서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런 애들은 절대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지? 크기가 작아서 그냥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먼 주머니에서 들어온 다음에 세뇨관을 거치면서 세뇨관이 되게 긴 이유가 재흡수와 분비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긴 관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흡수 쪽으로 해야 돼요. 그 세뇨관 주변에 모세혈관들이 돌돌돌돌 말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팝과리에 모세혈관이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가 한번 이루어지는데 밑줄 하세요.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아까 전에 크기가 작은 물, 포도당, 요소,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뭐 크게 5가지 종류가 빠져나왔잖아요. 이 중에서 중요한 애들은 다시 재흡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소는 찌꺼기니까 버려야 돼. 쓰레기니까. 근데 나머지 애들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흡수해야 되는데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무조건 흡수를 해야 돼요. 100%. 왜냐? 포도당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세포업으로. 그리고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100% 흡수해야 돼요. 무조건 전부. 알겠죠? 그리고 물과 무기염류 중에서 물은 우리가 너무 물을 많이 마셨어. 그럼 오줌으로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지? 우리 체내에 물의 농도가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는 흡수하고 나머지는 분비를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무기염류 중에서도요. 비타민이나 무기염류 같은 거는 필요한 거는 흡수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전부 재흡수하고요. 물과 무기염류는 대부분 흡수하되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뒤에 6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가운데 오줌 생성 과정에서의 물질 이동 경로란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오늘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요걸 한번 보셔야 뒤에 이제 실력 탄탄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래프라서 이 그림을 한번 꼭 보시고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세요. 근데 혈구 단백질은 통과되지 않고 지나가죠.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흡수가 되죠. 물과 무기염류 중에서는 일부가 흡수되고 일부는 나가죠. 그치?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분비라는 게 있어요. 미처 생효관을 지나가면서 여기 이때 우리가 여과되지 않고 미처 모든 게 100%가 여과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찌꺼기 중에서 요소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가 나머지 모세혈관에서 이 세뇨관 쪽으로 다시 버려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분비가 되겠어요. 보통 요소 같은 것들이 있죠. 요소나 나머지 뭐 노폐물 같은 것들이 이제 찌꺼기가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과 제흡수 분비 과정을 거치고요. 콩팥 동맥에서는 그럼 요소의 입장만 보시면요, 콩팥 동맥에서는 요소가 되게 높았겠죠. 쓰레기니까, 그지? 그러다가 여기서 토리를 거치면서 여과가 돼가지고 쭉 내려갔겠지. 그러니까 콩팥 정막으로 가면 어떻게? 콩팥 정맥으로 가면 요소가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죠? 콩팥 동맥은 노폐물의 농도가 높고요. 콩팥 정맥으로 갔을 때는 노폐물의 농도가 낮은 거,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잘 기억해 주시고, 밑에 이제 그래프 아래쪽에 보시면요, 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콩팥 동맥으로 이제 들어온 다음에 토리를 통해 가지고 보문 주머니로 여과가 되고요, 생효관을 거치면서 모세혈관 쪽으로 제흡수가 되죠. 그래서 여과 제흡수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쳐 넣으시고요. 분비는 여러 가지 이제 노폐물 등이 다시 한번 모세혈관에서 생효관 쪽으로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생효관은 콩팥 깔때기로 연결돼서 오줌관으로 연결해서 이제 방광으로 지나가는 거고요. 콩팥 정맥에서는 이제 노폐물들이 제거된 비교적 깨끗한 혈액들이 이제 우리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산소를 받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포호흡과 기관계 보시면요, 이건 별 내용 아니에요. 앞에 썼던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다 어떻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고요. 목적은 뭐예요? 세포호흡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함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요, 2번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보시면요, 여러 가지 호흡계, 배설계, 조직 세포, 소화계, 순환계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 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호흡계 보시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기체 교환하죠. 배설계 같은 경우는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과정을 했죠. 조직 세포에서는 뭘 해요?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했죠. 그리고 이때 생성하면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찌꺼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밖으로 버려야겠지. 그 다음에 소화계에서는요, 음식물 속의 영양소, 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무기염류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해해서 받아들여야겠죠. 소화해서 흡수한 다음에 순환계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각각의 조직세포로 전달하고 배설계나 호흡계를 통해 가지고 배출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기관계들이 어떻게 돼 있다? 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결론이고요. 요게 똑같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2 생명과학 시간에 똑같은 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들이 똑같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개념 문제랑 지난 그 앞에 있던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호흡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